복잡하고 미묘한 소송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이 법무부의 대표로서 소속 변호사, 구성원 변호사와 상의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러시겠죠? 예. 네. 소속 변호사로서 제가 일부러 얼굴은 가렸는데 원땡땡 변호사 연수원 30기입니다. 아시죠? 제가 있는 동안에 같이 있었던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직접 스카웃을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오기 전부터. 네, 네. 이정섭 검사 아시죠? 이정섭 검사 이번 탄핵 소추대.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아니 같이 근무를 하셨던데요? 2015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제가 죄송하지만 검사장으로 같이 근무해도 이 네네. 서울중앙지검이 알겠습니다. 하도 커서 네네. 개인적인 검사들하고 친분을 갖기 좀 어려움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이정섭 검사의 제보자로 강미정 씨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으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는 접해보셨죠? 예. 그 강미정 씨가 저한테 이정섭 검사의 비리를, 그러니까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라든지 범죄 기록을 조회했다든지 위장 전입한 이런 제보 내용을 저한테 가지고 온 게 지난해 6월 1일입니다. 정확히. 그런데 정확히 4일 전인 5월 26일 한번 보시죠. 5월 26일에 제보자 강미정 씨가 우리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해송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땡땡 변호사를 만나고 저에게 제보해준 내용하고 똑같은 자료를 들고 가서 원땡땡 변호사를 만납니다. 그때 자료가 하도 많다 보니까 쇼핑백에다가 아주 두툼하게 담아서 가져갑니다. 강미정 씨가 저희하고 주고받은 카톡 내용인데요. 보면 그 원땡땡 변호사가 어떤 사건인지도 알고 제가 쇼핑백으로 복사해서 다 들고 갔었다. 제 이야기 듣더니 원땡땡 변호사가 본인이 맡아서 전투적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마약 수사, 그러면서 마약 수사는 이렇게 진행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쭉 말을 하다가 마지막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정섭 검사인 거 알고 거절한 거예요. 너무 서글퍼서 미친 사람처럼 교대역 앞을 울면서 걸었다. 요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스토리를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면 강미정 씨가 이정섭 검사, 현직 검사의 영향력을 안 닿는 변호사를 소소문을 했어요. 그래서 원땡땡 변호사를 소개를 받습니다. 해송에. 그래서 원 변호사에게 미리 연락을 해요. 그래서 마약 문제가 어떻고 등등등 말하니까 원 변호사가 오케이 와라 라고 해서 5월 26일 오후 2시 30분에 정확하게 시간도 있습니다. 5월 26일 오후 2시 30분에 원 변호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원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속칭 새끼 변호사 어쏘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미정 씨를 만나면서 이 원 변호사가 이건 이렇게 하자, 저건 저렇게 하자, 받아 적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한 마리 원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해요. 이건 아무리 현직 검사라도 못 막아. 전투적으로 해보겠다. 우선 위장 전입으로 공격하자. 이렇게 말을 해서 강미정 씨가 굉장히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2시간, 3시간 있는 동안에 어딘가를 2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얼굴빛이 확 굳어져 가지고 강미정 씨에게 와서 수임계를 쓰기 직전이었어요. 수임계 쓰라고 그 수임계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원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 되겠어요. 저 강미정 씨 사건 못하겠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돌변했습니까? 자, 제 말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정섭 검사하고는 아무런 학연 지연도 없는 원 변호사. 비록 검찰 출신이지만 처음에는 전투적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했다가 해송에서 한 2차례 어딘가를 갔다 오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요. 이 돌변하는 과정에 혹시 당시 대표였던 검찰 출신이신 우리 박성재 후보자 상의를 받거나 조언을 하거나 관여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뭐 그렇게 답을 하실 거라고 저도 미리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인정을 하겠어요? 네, 아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고 아니 그런데 누가 뭐 어떤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자 그렇게 전투적으로 해보겠다라고까지 말했던 변호사가 2시간, 3시간 동안 상담을 받고도 할 일 없어서 그 시간이 돈인 변호사가 그렇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까? 이게 그냥 자연적인 심경 변화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5월 26일이라고 말하고 특정 시간을 2시에 그 시간에 어디 계셨는지 5월 26일 오후 2시 반에서 5시까지 어디 계셨는지 한번 좀 일정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죠? 2시에서 몇 시? 2시에서 5시 사이에 사무실 계셨는지 아니면 뭐 다른 데 계셨는지 한번 좀 말씀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현직 검사와 관련된 어떤 우리 보통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경찰에 요청을 했더니 경찰 해줄 듯 하다가 안 해요. 검찰은 꼼짝도 안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돈을 주겠다고 돈 주면서 맡아달라고 하는데도 안 해요.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언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언론사가 현직 검사와 관련된 거라고 주저하고 끝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5번째로 찾아온 게 국회고 저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감 때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정의가 살아있는 국가입니까? 이게 법치 국가입니까? 일개 검사, 현직 검사가 하나가 관련돼 있다고 경찰, 검찰, 변호사, 언론 모두 다 입을 꼭 닫고 휴시하고 감싸고 이게 검찰 독재가 아니면 어떤 나라가 검찰 독재이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박성재 후보자께서 법무부 장관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대통령과의 인연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3번 근무를 하셨다 그러는데 자, 그건 말고도요. 2012년 3월 11일 결혼식 때 참석을 하셨어요. 맞죠? 당시 제주지검장으로 근무하실 때예요. 먼 데서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다. 물론 뭐 집이 서울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 다음 대구 고검 시절에 불우한 처지의 윤석열 검사 많이 감싸고 위로해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저도 들었습니다. 뭐 그러나 이 자리에서까지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취임식도 참석을 하셨어요. 대통령 취임식. 혼자만 참석한 것도 아니고요. 부인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자료를 봤는데 참석 초청받은 사람이 6,159명이에요. 그런데 부부 동반으로까지 참석을 초청받은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자,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우리 박성재 후보자가 얼마나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처음 보여줬던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제가 해송을 보여드렸습니다. 해송에 2가지 뜻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2번째 뜻, 강한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 해송으로 전 박성재 후보자를 임명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불어오는 어쩌면 총선 뒤에 불어올 수 있는 그 칼바람을 막아달라. 그 방풍림으로 해송을 생각하고 박성재 후보자를 심었다. 해송을 심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바람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박성재 후보자가 개인적인 인연, 사적인 인연을 넘어서서 법률적,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안, 쟁송 사건들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리하는 첫 번째 해송, 스스로 내세웠던 읽어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그 난제를 풀어달라는 의미에서의 해송을 기대하면서 우리 후보자를 바라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후보자께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 수사에 막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주시니까 제가 권한이 엄청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개별 사건 수사는 검찰총장이 지휘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조차 극도로 자제해서 행사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하고자 합니다.